자, 다음 꼭지는요. 최초 상황일지를 MBC에 제보한 장교는 누굴까? 최초 상황일지를 MBC에 딱 제보한 사람이 있습니다. 군당국은 21시 25분, 21시 15분 최초 상황 존재를 시인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시인하면 끝입니까? 무슨 얘기냐? 21시 22분에 배가 어뢰에 반파됐다며요. 국방부는. 21시 22분. 근데 어라? 21시 15분에 상황이 발생했네. 자, 최초 보도는 침수되면서 5km 표류 후 두동강 이런 보도가 됐을 때 요 말에 사실 다 들었네. 침수될 때 뭐가 침수했을까? 라는 첫 번째 사고. 5km 표류? 5km 표류를 했다면 상당히 엔진도 다 꺼지고 뭐 가동이 안 됐겠네. 뚝 떠내려가다가 두동강. 첫 번째 사고의 연장선에서 두동강이 났을까? 아니면 두 번째 새로운 사고를 만난 것일까? 등등. 요 한 화면에 이 사건의 성격을 유추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걸 보면 9시 15분에 상황 발생했대요. MBC가. 제가 무슨 음모론자입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 보도 나온 것들만 쭉 모아서 분석했을 뿐인데 9시 15분에 국방부가 부인했지만 9시 15분 상황이 뭐냐? 그와 지진파 21시 22분 이거 두 번째 상황이라 쳐주자 이거예요. 그럼 9시 15분 상황은 뭐냐? 어느 군인이 최초 상황 관련 일지를 MBC에다가 제보를 해서 보냈는데 3월 26일 21시 15분 최초 상황 발생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MBC가 보도한 겁니다. 특종으로. 그랬더니 국방부는 부인합니다. 아니다. 저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래요. 사실이 아니다. 뭐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문서 양식은 자기들의 문서 양식이 아니랍니다. 나중에.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문서 서식은 우리가 쓰는 서식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되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MBC가 그럽니다. 제보를 받았는데 제보를 받은 거를 그대로 쓰게 되면 누가 어떻게 제보했는지가 있기 때문에 제보자 보호하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A4로 별도로 정리한 겁니다. MBC가 이렇게. 그럼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 다시 물었더니 뭐 시인을 합니다. MBC 상황일지 문제는 존재하는 건 맞다. 그 내용은 맞다. 라고 뭐 인정을 합니다. 대문서는 아니다. 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럼 누가 줬을까? 동아일보가 또 역할을 합니다. 그 때로 제가 조선하고 동아일보를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도한 거는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지들이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매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실 겁니다, 다. 자, 동아일보. 군 기밀 전산망에 있던 상황일지를 내부인이 출력해서 방송사에 건넨 듯. 그죠? 비밀 인가를 받은 사람이 유출시킨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군에서 쓰는 문서의 형태가 아니라며 그런 상황일지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었다. 그러나 청와대나 국정원 문서의 가능성이 크다며 책임을 돌리기까지 했는데 나중에는 인정했죠. 이거는 육해 공군이 함께 볼 수 있는 한국 합동지휘 통제 시스템 KJCCS에 올려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참 조선 동아의 참 취지의 발 넓기는 참 아이고 곳곳에 안 닿는 데가 없으니 이렇게 취재했습니다. 보안상 이동식 저장 매체 USB 메모리로 저장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KGX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 화면을 띄워놓고 프린트로 출력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보도, 9시 15분의 최초 상황을 MBC에 제보한 이 장교,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궁금합니다. 누군지. 근데 MBC가 이거를 밝히지 않으면 알 수 없겠죠? 제보자는 밝히지 않으니까요. 군에서 얼마나 수색을 했겠습니까? MBC는 제공하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궁금합니다. 누군지. 그렇다고 제가 이분을 군사 기밀을 유출한 죄로 고소 고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소리야. 9시 15분에 이미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라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자신의 불이익까지도 감수를 하면서 이걸 제보한 분을 제가 또 군도 마찬가지예요. 군이 군사 기밀을 빼내갔다라고 고소 고발해봐야 법정 나와서 이분은 처벌받을 수도 모르지만 지혜들한테 또 목을 조이는 무덤 파는 행위니까 군은 안 하잖아요. 제가 한번 이분이 누군지 한번 밝히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진정을 해볼까요? 청와대에 누군지 밝혀달라고? 왜? 군사 기밀을 어쨌든 유출했잖아. 그럼 사실인지 아닌지 9시 15분 상황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 아닌 페이퍼를 내놨으면은 허위 사실을 보낸 처벌을 받아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군사 기밀을 유출한 처벌은 받으셔야죠.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고 난 이후에 이분의 선하고 이분의 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재조명하고 그분께서 정말 그때 결정적인 것을 낸 것을 우리가 알아주고 또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될 겁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가고 있으니까 9시 15분에 상황이 발생했다고요. 이렇게 네. 문건도 인정했고요. 왜 이걸 무시합니까? 사고 이후에 어떠한 일의 진위 여부는 9시 22분에 반파됐다고 하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부 밝히는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시간 이전에 21시 22분 이전인 7분 전인 9시 15분에 이미 최초 상황이 발생했다고 기록까지 남아있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걸 그냥 무시하냐고요. 참, 자, 다음 꼭지입니다. 누가, 그쵸, 답답하죠. 저도 이야기하면서 참 답답한데, 들으시는 분들도 참 답답할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 드러날 겁니다. 예, 천안함, 진실 다 드러날 겁니다. 세월호, 다 드러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누가 음모론을 이야기하는가? 저보고 음모론자래요. 음모론자. 저는요. 언론에 보도된 것들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 사실과 부합해서 그대로 주장했을 뿐입니다. 취사 선택했을 뿐입니다. 수많은 데이터 중에 수많은 보도 중에 이거는 맞네. 나는 항해를 전공하고 해군 군함을 타봤고 백령도를 들랑달랑 해봤고 상선을 몰아봤고 배에서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깝고 어느 것은 가짜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들만 주장했을 뿐이라고요. 자, 묵증해볼까요? 침수되면서 옥기로 표현 두동강 9시 15분에 상황 발생. 두 번이네. 첫 번째는 뭐야? 자초했네. 누가 자초했다 그래요? 본인들이 얘기했잖아요. 자초했다고. 포술장이 이함대에다가 자초했다고 전화로 보고했고 사고 다음 날 항해를 몰았던 박연수 대위는 유가족들 모아놓고 자초했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천안함 항해를 맡았던 당사자 박연수 대위가 사고 다음날 가족들 앞에서 입에 자초했습니다. 라는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적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지금도 보도자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때 모르고 내가 잘못 말했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말 한 사실도 없어요. 이함대 전대장인 이원보 대령이 천안함 전대장인데 가족들 앞에서 천안함 자초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또 번복한 적도 없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뻔하게 있는 팩트를 그대로 놔두고 취소도 안 하고 삭제도 안 하고 부인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뭉개면서 폭발 하나로 달고 있는 저 배짱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9시 15분 최초 상황이 보도 있지 않습니까? 배경의 최초 문서, 배경이 최초로 받은 문서에 천안함 좌초 발생 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 기급 타전은 좌초, 언론에 보도된 거 맞네. 그러면 좌초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고. 그 두 번째 사고, YTN 김문경 기자 천안함 충돌로 침몰했다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보도가 사실인 걸 확인하고 천안함은 좌초 후 침몰했다.
열심히 그에 만한 자료들을 모으고 증거를 모아서 수십 개의 증거를 모아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검찰에 제출하고 지금까지 재판 받아온 거예요. 제가 무슨 음모론자입니까? 이미 다 나와 있는 보도들을 맞네. 당신 취재 제대로 했네. YTN 김문경 기자. 사고 난 지 불과 1시간 20분 뒤에 취재한 거지만 맞아. 어떤 장교들은 입에가 좌초한 것에 포인트를 넣은 사람은 좌초라고 얘기했고 충돌한 것이 반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한 군인들은 기자들한테 충돌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거예요. 이투데이 김준영 기자도 무언가 충돌한 뒤 침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언론인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네, 곳곳에 있었습니다. 네. KBS의 강윤기 PD 추정 60분 얼마나 대단한 프로그램입니까? 네, 추정 60분. 네. 그 뒤로 시사에서 손 띄고 명견 만리 쪽 가셨다가 그다음에 김재동 프로에서 별로 또 성과가 없었죠. 지금 현재 미국의 특판으로 가 있습니다. 제3의 부표 의혹을 제기했던 그리고 취재해서 백령도까지 가서 한조준이가 사망한 곳이 정부 발표하고 다르네. 바로 코앞이네. 그거 취재하고 회부되고 언론위원회에 중재위원회에 가서 해명해야 됐고 징계까지 받았고 네. 일본의 특판으로 가 있습니다. 함께했던 이병도 기자, 그 기자들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천안함 재판을 지금까지 쭉 모든 재판 다 기록을 남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한 사람만 천안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이렇게 살아있는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가 취재한 천안함과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주옥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분들은 그 다음에 천안함의 진실이 드러나면 플리처상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에요. 그러나 음모론자, 음모를 퍼뜨리는 기자 그렇게 매도되고 있습니다. 소송을 당하거나 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지방으로 전출되거나 해외로 나가 있거나 과학자분들도 그렇잖아요. 미국의 서재정 박사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셨는데 그분 원래 물리학자거든요. 네,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의 물리학자인데 미국에 가서 국제정치를 해서 천안함 사건 이명박 딱 맞춤형 연구하셨잖아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의원님께서 천안함 어뢰에서 긁어모은 하얀 백색 물질을 캐나다의 매니토바 대학의 양판석 교수한테 보내서 어라? 수산나물이네. 산나물이 아니네. 3000도 온도가 있었다면 물 성분 H2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안에서 잡히네? 그러면 3000도가 없었네? 그것도 상온에서 그냥 발생한 거네? 라고 했다면 폭발한 사람들 사과하고 물러나야죠. 그거를 검증했던 이승원 박사 미국에 그 다음에 서재정 박사님 서재정 박사님들 일본 계세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 한국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다가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서재정 박사님이 거기 계시면 후원하는 거 곤란하다고 해서 서재정 박사님 존스 홉킨스에서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 계십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 다음 꼭지는 뭘까요? 다음 꼭지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자 오늘부터 그죠? 사전 투표를 하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 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지인들 이렇게 백주대낮에 21세기에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국민을 철저히 속이고 거짓말로 일관화되고 있는 그 정치 세력이
아직까지도 우리 정치 중심권에서 떵떵거리면서 자신들한테 표를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심판해야죠. 그죠? 지치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오늘 오전에,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제가 냈던 진정에 대해서 개시 결정을 한 것이 작년 12월 달인데, 지금 현재 뭐 조사가 진행되거나 제가 가서 진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건이 밀려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처리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뭐 유가족도 반대를 하고 또 천안함 최원일 함장 가서 항의를 하고 뭐 그러한 역량으로 인해서 조사 개시가 결정됐던 이 진정 내용,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제가 진정했던 것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하될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한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의 방법으로서 저는 진정을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지든 반드시 진실은 밝혀낼 것이다. 그것이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요. 지금도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고발한 건이 적지가 않습니다. 뭐 천안함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표 부정 문제만 해도 선관위원장도 제가 다 고발했었습니다. 세월호만 하더라도 배경청장하고 유병헌 모든 사람 제가 고발장을 접수시켰었습니다. 모두가 기각이 됐는데 대전지검에는 그 프로펠러 휘어진 것 때문에 충남대학교 노인수 교수를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다 기각돼 버려요. 서울 서부지검에는 CCTV와 관련된 걸 제가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기각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4년이 지났는데 2018년도에 제가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 어떻게 CCTV가 부타실 CCTV를 보니 파도 2 내지 3m라고 하는 이 파도 속에서 아령을 역기를 들고 발 한 번 안 띄고 할 수가 있으며 자유롭게 대화할 수가 있으며 쾅쾅쾅쾅 얼마나 시끄러운 공간인데 물컵 물 하나 흔들림도 없이 운동하는 게 가능하냐. 아령을 뭐로 세워놨는데도 쓰러지지 않는 게 어디가 정박 중이거나 아니면 항을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호수 같은 바다를 천천히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을 CCTV에 담아놓고 이것이 천안함이 마지막 영상이다. 이렇게 아무런 일이 없이 운동하고 있었다는 조작된 CCTV를 내놓을 수 있느냐고 제가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게 2018년도입니다. 그동안 한 2번 연락이 왔습니다. 자료 있으면 달라고. 또 제가 자료 보내주고 또 한 1, 2년 지나면 또 뭐 하나 달라고 해서 또 보내주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각하지 않고 검사 책상 위에 이 사건이 있는 것 하나만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다니까요. 뭔가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하는 모든 것은 기각당하니까 사건을 쥐고 있어 주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 자, 힘내겠습니다.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예. 힘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힘을 주실 분 1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1번은 누르라고 말씀드린 것도 1번 힘을 줄 거야. 함께 할 거야. 김명재 선생님, 이병주님, 네, 김성준님 고맙습니다. 네. 아이디를 참 애매하게 쓰시는 분도 계시네요. 신계단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직 안 가셨네요. 김민석 강기정님, 고맙습니다. 박준님, 고맙습니다. 서마님, 감사합니다. 조강님, 반갑습니다. 자, 저한테 힘을 주신다. 저한테 힘을 주시는 분한테 또 제가 이거로 힘을 드리는 음악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에릭 크랩턴입니다. Give me strength.